기본 내용을 요약을 한 다음에 걔를 순서를 뒤바꾸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리하시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2번 정도 말해보잖아요. 논문 한 편을 그렇게 외웁니다. 20년 동안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연습시킨 방식인데 이게요 한 50조 되는 법은 말이죠 학생들이 다 외웁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강의들 때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필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뭐 진짜 뭐 정말 이쁘게 필기를 만들어 놓은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면은 그냥 딴짓하는 것 같으면서 뭐 끄적끄적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얘가 점수를 더 잘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특히 요즘에 인강 같은 걸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유 선생님께서 핵심을 미리 말씀을 주셨지만 마치 책을 보고 필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열심히 하는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거의 책을 베껴 쓰듯이 메모를 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막 속기하듯이 강사 얘기를 다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적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강의를 듣고 하고 막 감동해가면서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사가 쓰듯이 여러분들 혹시 필기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인강을 쭉 들으시면서 이거 그런 얘기네? 그러면 심지어는 포즈 눌러서 잠깐 쉬게 해두셔도 돼요. 왜냐면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얘 논리적으로 보면 이 얘기고 이거의 핵심은 이거구나 하고 한번 머리를 돌려주는 게 강의를 빨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도 저는 강의를 쭉 듣다가 꼭 형상으로 얘기하자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저 선생님이 지금 저에게서 이게 핵심이군. 근데 이제 진도는 나가버렸으니까 뭐 심지어는 저는 그거 못 들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돌려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인강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자기 생각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5가지 이야기가 10분 동안 전개가 됐어요. 그러면 제 식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는 5번 생각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5번 생각해 본 걸 저는 그냥 통일해서 순간의 생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순간의 생각이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순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책을 읽다가도 순간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5번의 순간의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포즈를 눌러놓고 첫 번째 이 얘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이 얘기를 했구나. 이게 이제 맥락 이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어보는 거. 생각의 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이음을 쭉 해서 한 30분짜리 인강 같으면 저는 그냥 한 통으로 들어버리시길 권합니다.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이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데 중간중간 잠깐 메모할 수 있죠. 그때. 그렇게 한 다음에 30분을 다 들으시면 그 상태에서 중간중간 약간의 키워드만 메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의 이음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기억에 의존해서 노트하는 것을 저는 권해요. 여기 교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신 독서법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죠. 한번 전체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돼서 뭐 20페이지 읽고 한 달 정도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내가 멈춰가면서 이제 생각의 어떤 그 이음들을 만들고 찾고 그 말씀하신 똑같은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인강을 들으면서 어떻게 30분짜리를 다 기억을 합니까? 처음에 안 되십니다. 그런데 자꾸 기억이 안 날 거니까 더 많이 써놔야지. 이렇게 하면 생각의 이음의 능력이 발전을 안 해요. 손으로 가버리네요. 이게 계속 손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스스로에게 계속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얘를 기억하지 못했대. 얘를 메모해놨으니까 나중에 좀 보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억의 능력을 스스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그 뜻이네요? 쓰는 거는 사실상 야 생각 잠시 안 할게 이 뜻이네요.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 무의식이 작용할 수 나중에 보면 돼라는 생각 때문에 사고가 정지를 해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30분짜리를 듣고 이제 체계적으로 첫 번째 얘기 이었고 두 번째 얘기 내가 생각에 이음했던 걸 쭉 다시 상기하면서 이렇게 쭉 막혔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강으로 들어가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올해도 아니에요. 한 보름? 일주일에 2개 정도 인강을 듣는다고 치고 4개 정도 인강을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요. 저는 4번째 정도 아마 상당히 기억에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첫 번째 인강을 듣고 한 3줄 쓰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리고 써보고. 요 이제 우리가 등산할 때 깔딱고개 같은 거예요. 이 고개를 넘으시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 중심을 두고 이해를 하면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간에 생각을 하고 키워드의 연결을 쭉 해주는 이게 이제 생각의 이음을 하는 거죠. 얘를 반복해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억하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고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 고개만 넘으시면 그 다음에는 파워가 엄청나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너무 중요하네요. 사고도 근력을 키워야만 이제 올라가는 맞습니다. 건데 조금 해보고 이거 좀 뭐 잘 안 되네 이런 포기해버리신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님 그거는 적어도 반년은 훈련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적정 시간으로 2주 정도 드리니까요. 근데 물론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걸 더 권해요. 처음 시작한 날은 한 번 듣고 했는데 안 돼. 2번째에도 안 돼. 그럼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또 하세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시고. 그런데 될 때까지 하려고 스스로 조금 노력은 해주셔야 되고 이 기분으로 2주를 하시면 4번째 강의 들으실 때는 상당 부분 기억나는 놀라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시게 돼요. 제가 되게 배신감을 느꼈던 게 직원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직원분이 이제 제가 평소에 공부법 얘기도 하고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얘기하는데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다가 야 이러면서 저한테 대표님 제가 김익형 교수님 저 유튜브를 봤는데 그걸 보고 메모를 해봤는데 다 기억이 난 데를 제가 평소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 다 듣지도 않고 이러면서 막 했는데 진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기하게 일단 하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키워드들 써놓고 나중에 그걸 보니까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나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 듣는다면 경건하게 뭘 다 받아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억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적의 독서 메모법 한 번만 읽어도 책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영상을 또 제가 굉장히 조회수가 또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한번 구독자분들이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메모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하면 걔를 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잊어버려도 그걸 보면 다시 기억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안 까먹기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틀린 얘기는 물론 아닌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좀 뭐랄까 원리적인 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을 메모한다는 행위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게 정말 좋은 내용이네? 하고 생각이 들었을 때 메모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모를 한다는 거는 그냥 순차로 나누자면 그 이야기, 책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가 이해를 하는 게 전제가 되고 그 이해한 것 중에서 자기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엑기스야 하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에 대해 사고를 거치지 않으면 메모도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게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했을 때 또는 강의를 듣거나 했을 때 그것을
자기식의 생각으로 소화해서 극단적인 수준으로 요약하는 행위. 이게 메모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모라는 형식만 배우고 네. 거꾸로 그 메모는 내가 나중에 보면은 기억하지 못한 거를 보면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극단적으로 나쁜 메모 습관을 갖고 있는 게 베끼는 거야. 베끼는. 책을 보시면서 네. 책을 메모해야지, 책 내용을 메모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상당 부분을 베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베끼는 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뭐 자기 생각을 덧대거나 자기 언어로 메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저는 자기화라고 부르는데 네. 자기화를 거치지 않은 메모를 하게 되니까 네. 그 메모는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게 밖에서 얻은 정보가 눈으로 가서 뇌로 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바로 나오면 그렇죠. 거기 이제 자기화가 안 되는 거네요. 네. 기억에 남을 수가 기억에 없죠. 남을 수 없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면 분명히 열심히 어떤 애가 두 명이 이제 동시에 필기를 하더라도 맞아요. 한 학생은 정말 꼼꼼하게 적었는데 나중에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어떤 다른 사람 보면서 뭐 끄적끄적 이렇게 몇 개 적은 것 같은데 다 기억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차이네요. 태도의 차이죠. 태도의 차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금 이 소유욕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특히 무슨 뭐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네, 네. 뭐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그럼 불가피하게 그것을 내가 꼭 기억해야지 네.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뭐 최고의 경지에 그렇지 도달 않습니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다 자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가 훨씬 속도도 빠르고 기억도 많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시험 대비하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공하신 분들. 네. 왜냐하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를 내가 꼭 먹어야지 이러면 이해 과정을 자꾸 생략하게 돼요. 그리고 막 어떤 고유명사 같은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의 본질에 사실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지식을 내가 먹어서 꼭 내 것으로 해야지 하는 느낌보다는 저 지식을 내가 이해해서 내 몸에 붙여야지 또는 내 피부에 붙여야지 네. 이런 느낌으로 공부들을 하시면 네. 공부하면서 메모할 때 메모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핵심을 제가 이렇게 교수님 말씀 중에 느끼기는 나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된 것이 네. 내 몸에 붙어서 네. 이제 그것이 메모라는 형태로 다시 밖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의 저자가 쓴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붙은 상태에서 해당 키워드를 쓰는 건 자기 언어고. 자기 언어고요. 네. 심지어는 그 언어가 익숙치 않을 때는 자기 방식의 유사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참 그게 보면 이제 공부하다가 이를테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쉽지 않죠. 제 언어로 쓴 게 멋이 좀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뭘 베낀다든지 그 말 그대로 쓰는데 나중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때 좀 욕심을 줄이고 현재 이해되는 한도까지 좀 적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시면서 메모 잘하시면 한 권을 통째로 외우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영상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책이 한 12개 절 정도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개 절을 읽고 자기가 이해된 것, 소화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 베낀다든지 막 요약을 엄청 많은 양을 하려고 엄청 많은 양을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절을 읽고 일종의 아까 쓰신 용어대로 자기 서사, 자기식의 이야기로 한 개 절을 재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개의 절을 뭐 예를 들어서 요약을 했다고 치면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걔를 다시 한번 뒤섞어 주라 그래요. 뒤섞는다고? 12개를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의 이음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절에서는 대충 큰 틀에 이런 얘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이렇게 12개를 다 기억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책을 보고 또는 자기가 메모한 걸 보고 그래서 12개를 쭉 되뇌어 보는데 내 식의 논리로 생각하면 1, 2, 3은 오케이.
그다음에 4, 5, 6은 좀 오히려 뒤로 가져가고 7, 8을 앞으로 끌고 오고 하면은 내 논리로는 훨씬 더 네. 얘가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기본 내용을 요약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걔를 순서를 뒤바꾸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리하시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2번 정도 말해보잖아요. 네. 제가 학교에서 실제로 네. 대학원 수업할 때 네. 기록학 연구와 발표라는 재밌는 수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업에서 네. 한 20년 동안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연습시킨 방식인데요. 네. 논문 한 편을 그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5분 네, 5분. 요약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이걸 이제 한 학기 동안 반복 연습을 시키거든요. 네. 책 한 권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속성이에요. 네. 여기에 핵심은 역시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논리, 자기 서사,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정리해서 걔를 메모하고 걔를 말해보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되시면 제 생각에는 한 2권 정도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책 한 권 읽은 거 쭉 자기 이야기로 하실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하는 거는 재정리하는 분량인데요. 네. 제 경험상으로는 A4 2장. 2장 정도요. 까지가 맥시멈이에요. 아. 물론 이제 뭐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들은 한 5장 정리해서 말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은 A4 2장 정도가 최적이고 A4 2장을 자기 서사로 기억해서 쭉 말을 하면요. 천천히 좀 상세하게 하면 10분. 내용만 짧게 좀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면 5분. 네. 그 정도의 소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특히 독서하시는 분들께 좀 꼭 권합니다. 이 습관이 붙으면 책이 정말 재밌어지고 내 몸에 그 책의 내용이 소화돼서 막 이렇게 네, 피부로 쌓이는 것 같은 내 세포 속에 막 지식이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발전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네네. 그러려면 이거 내용을 좀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딱 한마디의 어떤 그 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한 2가지 정도인데 첫째가 이제 대법관 출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읽고 요약을 좀 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따라 해봤어요. 놀랍게 그때부터 이게 제게 되더라고요. 제게 되고 어떤 핵심을 얘기하는지도 좀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한마디로 제가 설명할 수 없으면 내가 모르는 거다라는 어떤 말이 있어서 제가 저한테 설명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제 책이 제게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제 이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몰랐는데 교수님 유튜브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기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구나. 근거가 네. 있는 것들이고 하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래서 비단 이게 독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네. 공부할 때도 사실 독서 자체 공부니까요. 네. 너무너무 도움이 저는 네. 많이 된다고 사실 뭐 자격증 공부나 그 지금 고시 공부나 기본적으로는 독서와 맥락을 완전히 같이 하죠.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요컨대 이해의 단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건 이제 자기가 이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를 극단적인 몇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되면 전체를 아마 기억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변호사님 영상에서 사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걔를 자세히 보면 이게 챕터 안에 여러 가지 구성 부분들이 계층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호사님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 계층 구조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독서의 원리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해했어. 그 이해한 것은 뭐 책이면 책 전체의 이야기 구조가 있을 거고 시험 공부하는 교과서 같으면 교과서에 지식들의 계층적인 구조가 있을 거고 그래서 걔가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이해한 것을 요약하는 수준의 공부를 했다면 사실 시험 공부 위한 텍스트도 한 3번 정도 나누면 책 한 권을 아마 다 외우실걸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럼 시험에 반드시 붙죠. 맞습니다.
저도 뭐 너무나 같은 또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감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을 반드시 외울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기적의 독서학부 영상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고, 암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암기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록학자이신 교수님께서 효율적인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뭐 메모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기억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나중에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기억을 자극하고 네. 더 오랫동안 그 기억이 남게 하는 아주 핵심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앞서 그 지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메모하고 기록한 것을 안 보기 위해서 사실은 메모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기를 권해요. 역설적으로는 네. 안 보기 위해서 메모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한 가지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책은 내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은 거기다가 정말 총천연색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 변호사님 거. 제 걸로 만든 거. 그거는 마치 메모하고 똑같은 네, 성과를 맞습니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표시가 안 된 책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보는 거 하고요. 내가 내 것으로 메모하고 기록한 것을 보는 거하고는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죠. 천지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전자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메모한 것은 이미 이해는 끝난 상태에서 뭐 일종의 키워드 표식, 우리에게 발상의 기회를 던져주는 뭐 이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하고 기록한 거는 엄청 빨리 보면서 빙긋 웃으면서 생각의 작용을 자극해주는 그런 재료라고 한다면 책이나 또는 빼곡하게 쓰여진 노트는 상세하게 보면서 다시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선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 교과서들은 얘가 이제 총천연색으로 돼 있어서 자기 메모화돼 있기 때문에 걔는 당연히 아마 이 변호사님한테 사진처럼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선명하게 남아있죠. 심지어는 어느 위치. 네.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 법 시행령, 뭐 판례, 또 타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변호사님 머리에는 그 페이지의 사진이 쭉쭉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 시행령 판례까지 쭉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자면 법적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가능해지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대체로 뭐 이미지 기억법이라고도 하고 연상의 기억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제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도 텍스트 위주로 쓰는 카드보다는 이렇게 메모해서 화살표하고 이게 훨씬 좋아요. 이미지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기록학 하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학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조문을 전부 네모 박스로 쳐서 카드에 작성하도록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법 제1조 목적이야. 그러면 목적은 그냥 텍스트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목적 내용이 합쳐서 하나의 목적 내용으로 이어지고 걔를 규정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렇게 네모 박스와 화살표를 연결해서 조문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조문을 그 이미지로 기억하게 해요. 이게요. 한 50조 되는 법은 말이죠. 학생들이 다 외웁니다. 맞습니다. 시행령은 내용을 외우는데 법조문은 그렇게 이미지로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전체를 떠올릴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연결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연상 방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법 1조 목적 그러면 그림이 연상되면서 내용이 떠오르는 방식이고 자, 법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뭐 총칙에 해당하는 게 뭐 5조만, 네. 뭐가 몇 조만 이렇게 법이 이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림에 제일 앞에 총칙 뭐 2조에는 제 1부에는 뭐가 있고, 2부에는 뭐 3부에는 뭐 이렇게 얘를 전체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는 이미지 기법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이 법은 앞에 총칙에는 1조에서부터 5조까지 돼 있고 이제 이 구조를 외우는 거죠. 네, 구조를 배우게 되죠. 구조를 외운 상태에서는 1조, 2조, 3조, 4조를 이제 떠올리기만 하면 아까 이미지 외운 게 남기 때문에 50조 정도 되는 법을 전체를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상과 연결의 기억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상과 연결의 기억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메모하고 분류하고 하는 방법이랑 원리적으로 같아요.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미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없죠. 네.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핵심만 딱 사상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도형화로 하는 거니까 네네네. 사실상 그 이미지가 메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메모를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네. 도해화해서 하기를 권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연습은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 메모하라 그러면 다 텍스트만 맞습니다. 쭉쭉쭉 네. 쓰지 걔를 도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쭉 강의를 듣고 또는 쭉 책을 읽고 머리를 돌려서 얘는 얘가 합쳐져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해서 3가지야. 네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떠오르니까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메모를 간단한 도해화의 방식으로 하면 이건 완전 최상이죠.